매일 아침 일어나 소금물로 가글을 하는 84살 할머니가 계십니다. 충치 하나 없고 잇몸에서 피도 나지 않으며 목소리도 맑고 깨끗하다고 합니다. 치과 의사도 놀랄 정도로 구강 건강이 완벽하다고 하네요.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저도 처음엔 믿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이런 사례가 단 한 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강동구에서 42년째 진료를 해온 이비인후과 전문의 김태준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건강 지혜를 함께 나누어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실제로 만난 수많은 환자들과 지금도 건강하게 살아가는 어르신들의 사례를 통해 단돈 몇백 원짜리 소금으로 만든 소금물 가글이 왜 그렇게 효과적인지, 그리고 어떻게 실천해야 최고의 효과를 볼 수 있는지 6가지 핵심 방법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환절기만 되면 목이 칼칼하고 잇몸에서 자꾸 피가 나고 입냄새가 걱정되고 감기약은 계속 먹는데도 매년 같은 고통이 반복된다고요? 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사실 여러분의 부엌에 이미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76살 김영순 할머니는 매년 목감기와 인후통으로 병원을 자주 찾으셨습니다. 약을 먹으면 나아졌다가 곧 재발하는 악순환의 연속이었죠. 어느 날 할머니께서 물으셨습니다. 선생님, 평생 이렇게 약 먹으며 살아야 하나요? 그때 제가 권해드린 것이 바로 소금물 가글이었습니다. 따뜻한 물 한 컵에 소금 반 티스푼을 넣어 하루 2번만 해보세요. 일주일 후 할머니는 웃으며 오셨습니다. 이번엔 목이 아플 듯 하다가 그냥 지나가 버리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목이 개운하고 완전히 다른 느낌이에요. 그 할머니는 그 후 3년간 병원에 거의 오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변화는 절대 드문 일이 아닙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의 임상 경험을 통해 소금물 가글이라는 단순한 습관 하나가 얼마나 많은 환자들의 삶을 변화시켰는지 직접 목격해 왔습니다. 소금물 가글의 효과는 과학적으로도 잘 입증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의 체액과 유사한 0.9%의 농도를 유지하면 삼투압 작용을 통해 인후점막의 부기를 줄이고 염증 물질을 씻어냅니다. 실제로 많은 의학 포털과 연구에서도 소금물 가글이 감기와 인후염, 초기 증상 완화에 효과적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꾸준히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소금물 가글의 효과는 단순히 목 건강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 입안은 하루에도 수백만 마리의 세균이 활동하는 공간입니다. 단 음식을 먹거나 양치를 게을리하면 산성 환경이 조성되면서 충치균이 활발히 번식하게 됩니다. 하지만 소금물은 이런 산성도를 중화시켜 충치가 생기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세계 치위생학회 등에서도 구강 내 산성도를 중화시키는 것이 충치 예방의 핵심이라는 연구 결과가 다수 발표되고 있습니다. 또한 소금물은 면역 세포가 활동하기 좋은 조건을 만들어주며 입안의 점막을 보호하고 침 분비를 자극해 세균 증식을 억제합니다. 특히 이러한 효과는 고령층에게 더욱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침 분비량이 줄어들어 입속이 마르기 쉬워지고 이로 인해 세균에 더욱 취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소금물 가글을 꾸준히 하시는 분들은 한결같이 말씀하십니다. 아침에 입이 개운해요. 감기가 올 듯 하다가 안 와요. 치과도 예전보다 덜 가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소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입니다. 물 한 컵에 소금 반 티스푼 정도를 따뜻한 물에 잘 녹여 사용하세요. 너무 짜면 오히려 점막을 자극해 구강이 마르고 너무 싱거우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특히 아침에는 자는 동안 입안에 증식한 세균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잠들기 전에는 밤 동안 침분비 감소로 인한 세균 번식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생리식 염수를 활용한 가글도 많이 권장됩니다. 0.9% 농도의 정제된 생리식 염수는 편리하면서도 위생적이라 바쁜 분들에게 추천할 만합니다. 입안은 우리 몸의 관문입니다. 바이러스나 세균이 가장 먼저 지나가는 길목이기도 하죠. 이 입안을 하루 2번 따뜻한 소금물로 씻어내는 것, 그 습관 하나가 면역력, 구강 건강, 나아가 일상 전체의 활력을 지켜줍니다. 단돈 몇백 원, 몇 초의 시간이지만 그 결과는 수십만 원의 진료비, 수개월의 고생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소금물 가글의 6가지 핵심 실천법을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방법들을 알고 나면 왜 그렇게 많은 어르신들이 이 간단한 습관으로 건강한 노년을 보내고 있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입속 세균이 전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많은 분들이 입안 위생의 중요성을 이야기할 때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입이 좀 지저분하다고 해서 큰 병까지 생기겠어요? 충치나 잇몸병 정도는 이해하지만 그것이 전신 건강과 연결된다고 하면 대개는 고개를 갸우뚱하시죠. 하지만 저는 수십 년 진료를 하며 입속 세균이 심장과 뇌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직접 보아왔습니다. 69살 박명수 씨는 꾸준히 내원하시던 분이었습니다. 늘 입냄새를 걱정하셨고 잇몸에서 피가 난다며 통증을 호소하셨습니다. 양치도 성실히 하셨지만 항상 입안이 불쾌하다고 하셨죠. 그러던 어느 날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으로 응급실에 실려가셨습니다. 수술은 다행히 잘 끝났지만 그 후 진료실에 다시 찾아오신 박명수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염증 수치가 너무 높아서 혈관이 망가졌대요. 혹시 입 때문일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입속 세균은 단순히 충치를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잇몸 속 세균이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퍼지며 염증을 유발할 수 있고 그 염증이 쌓여 심혈관계 질환이나 뇌혈관 장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건 이미 많은 연구에서 입증된 사실입니다. 특히 치주염의 주요 원인균인 진지발란스균은 치매 환자의 뇌에서도 발견된 바 있으며 이 균이 뇌로 이동할 경우 염증 반응을 일으켜 신경세포에 손상을 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의학계에서도 입속 건강이 전신 건강이 출발점이라는 입장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입 냄새나 잇몸 피를 대수롭지 않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그 증상은 단지 입의 문제가 아니라 몸 안 어딘가에 조용히 퍼지고 있는 염증의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입속 세균은 실제로 혈관 내피세포를 손상시키고 염증을 유발하며 심할 경우 혈전 형성을 촉진해 뇌졸중이나 심근경색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구강위생은 단순한 청결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몸 전체의 면역력과 순환계 건강을 지켜주는 첫 번째 방어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령층일수록 이 방어선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침 분비가 줄고 입속 점막도 얇아지며 세균에 취약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밤사이 침 분비량이 거의 멈추는 시간에는 입속이 세균의 온상이 되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늘 강조합니다.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시간은 아침 기상 직후와 자기 전입니다. 이 두 순간에 소금물 가글만 하셔도 세균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가글은 입안의 산성도도 낮춰줍니다. 세균은 산성 환경에서 가장 잘 자랍니다. 하지만 따뜻한 소금물은 입속을 중성에 가깝게 만들어 주어 세균의 증식을 억제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더불어 염증을 유발하는 부위의 부기를 줄이고
점막을 안정시키는 작용도 함께 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본 결과 하루 2번의 소금물 가글만으로도 잇몸 출혈이 줄고 입냄새가 완화되고 목감기나 비염 증상이 덜해졌다는 환자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중엔 80살을 넘긴 분들도 계셨고 이분들 중 다수는 병원을 찾는 횟수 자체가 줄어들었습니다. 요즘은 비싼 구강청결제가 넘쳐납니다. 하지만 그중 상당수는 알코올이나 계면활성제 성분이 있어 장기적으로 사용하면 구강 점막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반면 소금물은 자연 그대로이며 부작용 없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한 방식입니다. 다음으로는 소금물 가글을 올바르게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금물 가글이 몸에 좋다는 이야기는 많이 알려져 있지만 안타깝게도 진료실에서 마주치는 분들 중엔 매일 가글을 하는데 효과가 없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을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 잘못된 방법으로 가글을 하고 계셨습니다. 60세 이영희 할머니도 그런 경우였습니다. 이분은 잇몸이 약하고 입냄새가 심하다는 이유로 스스로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아 매일 소금물 가글을 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도 충치는 여전히 생기고 입냄새는 도무지 나아지지 않는다고 하셨죠. 제가 자세히 여쭤보니 찬물에 굵은 소금을 한 숟가락 넣어서 하루에 2~3번 헹궈야 너무 짜서 그냥 빨리 뱉어요. 이야기를 듣자마자 고개가 절로 끄덕여졌습니다. 좋다는 것도 잘못하면 효과가 없고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전형적인 사례였습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소금물의 농도와 온도를 잘못 조절하는 것입니다. 너무 짜게 타면 점막이 자극을 받아 입안이 더 마르고 구강 내 점막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층의 경우 침샘 기능이 떨어져 있어 이런 자극에 더욱 민감합니다. 반대로 너무 연하게 타면 살균 작용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가글을 해도 세균 억제 효과가 떨어집니다. 가장 적절한 농도는 미지근한 물 한 컵 약 200에서 250ml에 소금 반 티스푼 약 2에서 3g 정도입니다. 너무 뜨거운 물이나 찬물은 피하셔야 하고 체온에 가까운 미지근한 물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또 하나의 흔한 오류는 입안만 헹구고 끝내는 것입니다. 소금물 가글의 진정한 효과는 목까지 닿았을 때 나타납니다. 그저 입안에서 몇 번 헹구다 뱉는다면 이건 입안 청소일 뿐 인후부의 세균은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가글을 할 땐 반드시 고개를 뒤로 살짝 젖히고 아하며 목까지 소금물이 닿게끔 30초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많은 환자들이 처음엔 이 방법이 어색하다고 하시지만 이게 익숙해지면 목감기나 인후염 증상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가글 후의 관리도 중요합니다. 이영희 씨도 가글을 하자마자 찬물을 마시거나 커피를 마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가글 후 최소 30분 정도는 아무것도 마시지 않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입안 점막이 회복하고 살균된 상태가 유지될 시간을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글 타이밍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볼게요. 소금물 가글을 오래 하신 분들 중에도 효과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해요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땐 저는 반드시 이것부터 확인합니다. 하루 중 언제 가글을 하시나요? 아무리 좋은 습관도 언제 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소금물 가글은 타이밍이 특히 중요합니다. 제가 수십 년 진료하면서 깨달은 건 아침과 밤 이 2시간이 바로 가글의 황금 시간대라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소금물로 가글하는 건 단순한 청결 문제가 아닙니다. 자는 동안 우리는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수면 중 침 분비는 거의 멈추기 때문에 입안은 건조해지고 세균이 번식하기 가장 좋은 환경이 됩니다.
입속 세균 수는 기상 직후가 하루 중 가장 많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 상태에서 바로 물이나 음식을 섭취하면 세균까지 삼키게 되는 셈이 됩니다. 한 번은 이른 박상철 할아버지가 저를 찾아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건강하겠다고 아침마다 따뜻한 물을 한 잔씩 마셨는데 그게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설명드렸죠. 따뜻한 물을 마시는 건 좋지만 먼저 소금물로 가글에 입속 유해균을 씻어낸 다음에 물을 드시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박상철 씨는 아침마다 가글을 먼저 하셨고 몇 달 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위가 덜 더부룩하고 감기도 덜 걸려요. 전엔 환절기마다 고생했거든요. 이처럼 아침 가글은 하루의 면역 시스템을 깨우는 첫 번째 행위입니다. 목을 보호하고 입속 환경을 정돈하고 위장 건강까지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구강 세균이 장내 미생물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들이 발표되면서 아침 가글은 장 건강과의 연관성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타이밍은 바로 잠자기 전입니다. 우리는 보통 하루를 마무리하며 양치질까지만 하고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직후 침분비는 급격히 줄고 입속은 밤새 건조한 상태로 유지됩니다. 이건 곧 세균이 번식하기에 아주 적절한 환경이 된다는 뜻이죠. 따라서 자기 전 가글은 입안의 세균이 증식할 밤 시간을 통째로 청소해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효과를 배가시키는 소금물 조합법도 알려드릴게요. 소금물 가글만으로도 목과 입안 건강을 지키는데 충분한 효과를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왜 나는 그렇게까지 효과가 없을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럴 땐 저는 가글 습관을 증상에 맞게 약간 변형해 볼 것을 제안드립니다. 소금물에 특정 재료를 조금만 더하면 효과가 훨씬 배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목감기나 인후통이 자주 반복되는 분들께는 생강 소금물 가글을 추천합니다. 67살 정미정 씨는 잦은 기침과 목심으로 병원을 자주 오가시던 분이었습니다. 겨울이면 목소리가 사라져요. 전화 받는 것도 힘들어요. 손주들과 대화조차 피하게 된다는 이야기에 마음이 쓰였죠. 그때 저는 생강 소금물 가글을 권해드렸습니다. 소금물에 생강즙을 한 방울만 타보세요. 너무 많으면 자극적일 수 있어요. 일주일 후 정미정 씨는 이번엔 목이 아플 듯 하다가 그냥 지나갔어요. 쉰 소리도 덜하고요. 손주가 할머니 목소리 예뻐졌네 하더라고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단지 목소리를 되찾은 게 아니라 소통과 웃음을 되찾은 느낌이었습니다. 충치가 자주 생기거나 입안이 산성으로 기울기 쉬운 분들께는 베이킹소다 조합을 추천합니다. 70살 김여순 씨에게는 식사 30분 후 소금물에 베이킹소다를 아주 살짝만 칼끝으로 넣어 가글을 해보시라고 제안했습니다. 6달 뒤 치과 검진에서 충치가 하나도 없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라셨습니다. 감기 기운이 자주 오거나 면역력이 약하다고 느끼는 분들을 위해서는 프로폴리스 조합이 좋습니다. 72살 이재순 씨는 소금물에 프로폴리스 한 방울을 넣어 가글하신 후 이번엔 목이 간질해도 그냥 지나가요. 기침도 안 나고 감기약도 안 먹었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이 조합들 모두 기본은 소금물 가글입니다. 증상에 따라 한 방울씩 더하면 그 효과는 훨씬 커질 수 있지만 꼭 기억하셔야 할 건 소량만 사용하는 것입니다. 과하면 자극이 될 수 있으니 처음엔 아주 소량부터 시작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생리식 염수를 활용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소금물 가글이 좋다는 건 이제 익히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런데 매번 소금을 타고 물을 데우고 농도를 맞추는 게 생각보다 번거롭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럴 땐 제가 늘 추천드리는 대안이 바로 생리식 염수를 활용한 가글입니다. 생리식 염수는 소금물처럼 입안을 헹구는 데 사용할 수 있지만 꼭 알아두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시중에는 생리식 염수가 두 가지 종류로 나뉘는데요. 하나는 약국에서만 구입할 수 있는 의약품 생리식 염수, 다른 하나는 마트나 인터넷에서도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의약예품 생리식 염수입니다. 약국에서 판매하는 생리식 염수는 멸균 처리가 되어 있고 보존제가 들어있지 않아서 목이나 눈처럼 예민한 인체에 직접 사용해도 안전합니다. 반면에 인터넷이나 마트에서 파는 제품은 보존제가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렌즈를 세척하거나 의료기구를 헹구는 등 간접적인 용도로 쓰는 것이지 입안에 직접 사용하는 건 권장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약국에서 산 생리식 염수는 보존제가 없기 때문에 한번 개봉한 후에는 오래 두면 안 됩니다. 저는 늘 이렇게 설명해 드려요. 이거요, 뚜껑을 열면 이틀 안에는 쓰셔야 해요. 그 이상 지나면 공기 중 세균이 들어갈 수 있어서 더는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실제로 컵에 물을 따라 놓고 이틀 뒤에 다시 마시려면 찜찜하잖아요? 그것처럼 생리식 염수도 뚜껑을 열면 시간이 지나면서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개봉 후엔 이틀 안에 쓰고 남으면 미련 없이 버리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혼자 사시는 분들께는 작은 소포장 제품을 추천드려요. 요즘은 약국에서도 20ml짜리 생리식 염수가 잘 나옵니다. 크기도 작고 휴대하기도 좋고 다 쓰고 나면 바로 버릴 수 있어서 훨씬 위생적이죠. 사용하다 남겨서 버리게 되는 불편함도 없고요. 저는 40년 넘게 환자들을 진료하며 깨달았습니다. 몸이 먼저 보내는 신호는 늘 조용하게 시작된다는 것을. 목이 잠깐 따끔하거나 입속이 자주 마르거나 잇몸에서 피가 살짝 나는 정도를 별일 아니겠지 하며 넘기다 큰 병으로 이어지는 경우를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던 하루, 두 번의 가글 습관 하나가 그 사람의 삶을 얼마나 건강하고 여유 있게 바꿔놓는지도 정말 많이 지켜봐 왔습니다. 약이 아닌 습관으로 병원이 아닌 일상에서 여러분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소금물 가글의 6가지 핵심 실천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84세 할머니의 이야기, 이제 조금은 믿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분뿐만 아니라 수많은 환자들이 이 단순한 습관 하나로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첫째, 소금물 가글은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입증된 건강 습관입니다. 우리 몸과 유사한 농도의 소금물은 삼투압 작용을 통해 염증을 줄이고 산성도를 중화시켜 세균 증식을 억제합니다. 둘째, 입속 세균은 단순히 구강 문제를 넘어 심장병과 치매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잇몸에서 피가 나거나 입냄새가 심하다면 그건 몸 전체에 염증이 퍼지고 있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셋째, 소금물 가글을 올바르게 하는 방법을 지켜주세요. 미지근한 물 한 컵에 소금 반 티스푼, 고개를 젖혀 30초 이상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너무 짜게 하거나 입안만 헹구는 것은 효과가 없습니다. 넷째, 가글의 타이밍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리고 자기 전에 하는 가글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외출 후에 하는 가글도 감염병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증상에 따라 소금물에 생강, 베이킹소다, 프로폴리스 등을 한 방울 더해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습니다. 나만의 맞춤형 가글을 만들어 보세요. 여섯째, 편리함을 위해 생리식 염수를 활용할 때는 꼭 약국에서 의약품 표시가 된 제품을 고르고 개봉 후 이틀 내에 사용하세요.
이 모든 방법들은 결국 한 가지 메시지로 귀결됩니다. 건강은 병원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비싼 약이나 특별한 치료가 아닌 단돈 몇백 원의 소금 한 스푼으로 매일 실천하는 작은 습관이 몸 전체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환절기만 되면 목이 아프고 감기약을 달고 살고 병원을 자주 찾고 치과는 늘 예약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저는 40년 넘게 진료하며 깨달았습니다. 환자가 더 많아지는 게 좋은 의사의 성공 지표가 아니라 환자가 병원에 덜 오게 해주는 것이 진정한 의사의 역할이라는 것을요. 혹시 이 영상을 보시면서 떠오르는 얼굴이 있으신가요? 감기만 오면 한참 고생하시는 부모님, 치과 진료를 피하지 못하는 친구, 비염으로 밤 설치는 아이. 그분들께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작은 실천 하나가 그분들의 몸과 마음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께 제가 진료실에서도 자주 전하는 말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약은 병을 낫게 하지만 좋은 습관은 인생을 건강하게 합니다. 약은 누가 주지만 습관은 내가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리고 자기 전에 따뜻한 소금물로 30초만 가글하는 것. 그 작은 시간이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소금물 한 컵의 힘을 믿으세요. 그리고 그 믿음이 여러분이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건강을 지켜주는 시작점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이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건강 습관을 알게 되어 병원이 아닌 일상에서 건강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생활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